이번 시간에는 수열의 극한 계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열의 극한의 계산, 그럼 보통 이런 문제들이 출제됐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계산하고 있는지 한번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맨 위에 있는 문제를 보시면요. 3n 플러스 4 곱하기 an이 3일 때 n 곱하기 an을 구해봐라 라고 한다면 보통 여러분들이 an을 3n 더하기 4분의 3이다 라고 해서 이걸 쓱 넘겨서 여기다 대입해서 푸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푸는 방식 올바른 방법일까요? 잘하고 있는 걸까요? 또 이걸 극한값을 계산해봐라 라고 했을 때 이 식을 보고 유리화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유리화를 해서 푸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루트 안에 있는 부분을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서 이거 n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식 더하기 1인데 그냥 이거 n 플러스 1로 써서 n 플러스 1에서 n 빼면 1이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푸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풀이 방법 좋은 방법일까요? 우리가 잠깐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좋은 방법이라면 진짜 그걸 써도 되는 건지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고민을 좀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이런 방식을 쓰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내가 쓰는 방식 과연 좋은 방법일까? 잠깐 멈춰놓고 나는 왜 이 방식을 사용하게 됐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시고 저랑 같이 이제 문제를 풀면서 생각을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것부터 한번 살펴보죠. 보통 우리가 이런 문제가 나오면 an을 3n 플러스 4분의 3이라고 여기다 바로 대입합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 그냥 바로 이렇게 풀기도 해요. 이 식이 3 나오려면 이 an 중에 제일 만만한 게 그냥 뭐 n분의 1 같은 거 있으면 되겠네. 그래서 n분의 3n 더하기 4 하면 3 나올 테니까. 그래서 이 an 자리에다가 바로 n분의 1이라고 대입해갖고 n분의 n이니까 이 값은 1이야 라고 찾아도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또 혹시나 이렇게 푸는 게 약간 불안해서 an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바꾼다면 an을 3n 더하기 4분의 3이야 라고 이렇게 얘를 우변으로 샥 넘겨서 이렇게 바꿔놓고 여기다 다시 대입을 하더라도 똑같이 3n 더하기 4분의 3n이라는 꼴로 나오니까 역시 답은 1이야 라고 찾는 방식이 있을 텐데 이 방식은 과연 좋은 방식입니까? 수능 문제를 풀기에는 나쁘지는 않은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보통 이런 문제의 극한값을 구하라고 했을 때는 대부분 앞선 식을 성립하도록 하는 수열에 대해서 대부분 다 이 뒷식이 동일하게 성립이 되기 때문에 이 수열을 이 극한값이 3 나오도록 하는 이 an을 아무거나 찾아서 여기다 대입하시면 다 성립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겠죠.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냐면 원칙은 an이라고 하는 수열 곱하기 3n 더하기 4 이 전체를 치환해서 푸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조심할 부분은 뭐냐면 이걸 치환해서 an을 여러분들이 표현하면 자 3n 더하기 4 곱하기 an이라고 하는 이 수열을 bn이라고 치환했고 이때 리미트하고 bn이라고 하는 이 수열의 극한값은 3 나온다 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나는 이제 an이라고 하는 수열을 당연히 3n 더하기 4분의 bn이다 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풀면 되는데 이 bn이라고 하는 수열의 극한값은 3이 나오는 거야 라고 하니까 an이라는 수열의 극한값은 3n 더하기 4분의 3이 될 거야 라는 꼴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쓰게 되는데 이 bn이라고 하는 수열이 사실 정확하게 3인지 3으로 가고 있는 건지 n분의 3n인지 루트 n분의 루트 3n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수열의 사실 an이라고 하는 수열의 정확한 실체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 뭐냐 하면 이 an이라고 하는 수열을 만들었을 때 요 밑에 있는 분모 있잖아요. 이 밑에 있는 분모 중에 요게 3n으로 간다면 위에 숫자가 3으로 갈 때는 밑에가 3n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요 부분은 확실한 거고 요 뒷부분은 확실치는 않은 겁니다. 자,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3n 플러스 4라고 하는 이 수열에다가 3n 플러스 4에다가 뭔가를 곱했는데 이 극한값이 3이 나오려면 요게 n분의 1이어도 상관없고 n분의 n 더하기 3분의 1이어도 상관없고 n 더하기 4여도 상관없고 이 수열이 하여간 뭔지는 모르겠지만 요 차수가 분자와 분모의 차수 중에 얘가 얘보다 한 차수가 더 커야 되는 거고 n에 관한 식에서 그리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비교했을 때 1이다. 요게 차수가 한 차수 더 크고 1이다 라고 하는 것만 만족한다면 an이라고 하는 건 사실 다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3n 플러스 4라고 해놓고 곱하기 한 다음에 여기다가 내가 n제곱 플러스 3n 분의 2n이다
라고 이렇게 만들면 이때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요걸 똑같이 차수를 똑같이 얘가 1차면 얘가 2차 만들어 놓고 요 개수가 똑같이 만들어 놓으면 이 식은 당연히 동일하게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은 뭐냐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 AN이라고 하는 수열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 하지만 우리가 이 AN이라고 하는 수열을 만약에 무한대분의 1의 꼴이라고 이렇게 사용을 한다면 이 앞선 부분이 무한대로 발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AN은 0으로 수렴하는 수열의 형태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것이 무한대분의 1의 꼴로 나와야 돼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요 식만 보고 우리는 이 AN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위에 있는 분자를 1로 맞춘다면 AN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1차의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n분의 했는데 최고차 합의 개수가 얘가 3이니까 얘는 최고차 합의 개수가 1이어야 될 거야 라는 거 정도는 확실합니다. 그 다음에 이 뒷부분에 루트 n이라고 하는 게 더 들어있어도 상관없고 어떤 상수가 더 추가돼도 상관없는데 이 부분은 결국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무시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 AN이라고 하는 것을 n분의 1이라고 써도 크게 잘못된 건 아니야. 왜냐하면 AN 중에 당연히 하나일 테니까.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건 AN을 정확하게는 어차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n 곱하기 AN을 찾으라고 한다면 당연히 역시 똑같은 n분의 n의 꼴의 최고차항의 개수만 비교하는 거니까 요 AN의 최고차항의 개수만 그냥 잘 보고 쓰면 되겠다. 이 정도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의할 점 뭐라고요? 요 뒷부분을 사실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AN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함수처럼 fx처럼 취급을 한다면 여기 어떤 1차 함수가 곱해졌어. 그러면 이 함수는 유리함수의 형태가 될 텐데 x 앞에 있는 개수가 1이다라는 건 알지만 이 뒷부분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근데 뒤에 계산할 때는 이 뒷부분은 어차피 무시해도 되는 정도의 계산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문제가 이런 조건을 하나 주고 또 하나의 조건을 줘서 이 뒷부분의 상수까지 찾을 수 있는 어떤 문제가 출제된다면 그때 여러분들은 이 AN이라고 하는 수열은 앞부분은 정확하게 알 수 있지만 뒷부분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이제 AN을 하나의 조건을 더 이용해서 정확하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접근해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계산할 때 우리가 보통 이거 완전 제곱식 하면 이제 요거를 바로 그냥 n 플러스 1이라고 바꿔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안 쓰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쓰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루트하고 지금 여기 보니까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3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리미트하고 이걸 n을 무한대로 이걸 보내버리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요 값이 n 플러스 1에 아주 가까워진다, n 플러스 1로 수렴한다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 n 플러스 1도 무한대로 가고 있는 거니까 사실 뭐 수렴한다 라고 하는 표현은 좀 어렵잖아. 그런데 이 곡선이 이 직선에 거의 다가갈 것이다 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으로 보면 좋냐면 만약에 내가 여기가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3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n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2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이렇게 루트를 씌워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숫자가 진짜로 요 2라고 하는 숫자가 진짜로 무시될 수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잠깐 고민을 해본다 이런 얘기야. 이걸 고민해보자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숫자를 하나 더 줄여가지고 뭐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 여기가 2였으니까 얘도 2라고 똑같이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2라고 만들면 여기가 플러스 1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해보는 거냐면 이게 만약에 10의 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게 있어. 그래서 100일이 있는데 100일은 그러면 루트 씌우면 실제 값이 몇이지? 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하면 핸드폰을 펼쳐가지고 계산기를 켜서 100일에다 루트를 씌워보고 만일에다가 루트를 씌워보고 100만일에다가 루트를 씌워보고 계속 루트를 씌워보는 거죠.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숫자가 실제로 무시가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100일이라고 하는 걸 루트 씌워보잖아요. 그럼 100일 루트 씌우면 10.49인가요? 10.049? 뭐 이렇게 나온다고. 근데 이거를 내가 만일을 만들어. 그래서 100의 제곱 플러스 1을 만들어서 루트를 씌우면 얘는 10.0049 10점이 아니지 100.0049 이렇게 가거든요. 100.0049 뭐 이렇게 나가. 그 다음에 또 이거를 내가 1000을 제곱해가지고 1000의 제곱 플러스 1 그래서 100만일을 만들어서 루트를 씌우면요 이게 1000.0.0049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앞에 있는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여기 붙어있는 상수는 뒤에 있는 소수점으로 계속 멀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숫자가 무한대로 커지면 이 1을 표현하기 위해서 실제 이 소수는 0.00000 하고 뒤로 계속 밀려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n이 무한대로 커지면 결국 이런 숫자들은 요 제곱으로 요 뒷부분의 이 소수점 값이 무한히 작아지기 때문에 결국 이 숫자에 가까워진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런 식이 등장했을 때 우리는 이걸 그냥 뭐라고 쓴다? n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1이지만 그것의 루트가 씌워져 있고 n이 무한대로 커지니까 얘를 그냥 바로 n 플러스 1이라고 보겠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걸 n 플러스 1에서 n 빼니까 이건 1이야 라고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형태의 식들을 이제 써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애들이 이걸 알고 있는 애들은 이제 굉장히 빠르게 풀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제 문제 낼 때 요거의 완전 제곱식을 바꾸는데 좀 시간이 걸리도록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렇게 보면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꼴이 나오면 당연히 이거 a로 묶으면 x 플러스 그럼 여기가 a분의 b를 반 잘라서 2a분의 b의 완전 제곱식 이렇게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꼴로 이제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를 루트 안에 이게 어떤 완전 제곱식이 들어있으면 a 밖으로 빼버리고요. x 플러스 그냥 2a분의 b라고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요 4라고 하는 값이 이렇게 루트 안에 들어있으면 이 4를 밖으로 빼면 2로 나오겠죠. 그래서 2 곱하기 한 다음에 여기가 실제로는 n제곱 플러스 그러면 4분의 n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거 반 잘라서 제곱하면 이게 8분의 n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n 플러스 8분의 1의 완전 제곱식이다 이런 꼴로 바꿔보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루트가 여기에 이렇게 있는 거니까 요게 루트가 싹 지워지면 n 플러스 8분의 1이니까 2배 하면 2n 플러스 4분의 1이다 라는 형태로 여러분들이 쓰시면 2n 플러스 4분의 1에서 2n을 뺐더니 그럼 4분의 1만 나와 라고 풀 수도 있는데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굳이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는 것보다 그냥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이거 그냥 유리화하는 게 어렵지 않으니까 앞에 거 제곱해서 뒤에 거 제곱 빼면 그냥 여기는 n만 남을 거고 위에는 루트 하면 여기 그냥 4n 남는데 어차피 최고차 한계에서 n으로 나눌 테니까 뒤에 있는 거 쓸 필요가 없고요. 여기도 그냥 2n이 된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요거에서 요거 빼고 n으로 나누니까 아하 그러면 2하고 2만 남으니까 4다. 그럼 아까 4분의 1분의 1이니까 4랑 똑같다.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방식으로 그냥 계산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 제곱식을 나는 꼭 이용하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제 완전 제곱식을 안 써본 친구들 한 번쯤 연습을 해보는데 유리화를 하는 것도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유리화도 같이 동시에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괜히 이제 이런 식이 나왔을 때 그럼 얘는 n으로 수렴하는 거야. 그럼 n에 가까워져. 그럼 뒤에서 n 뺐어. 그럼 여긴 결국 0으로 수렴하겠네. 그래서 이걸 0이라고 쓰면 이제 또 틀리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0으로 가지만 앞에 무한대인 n이 곱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는 유리화를 하시던가 아니면 완전 제곱식으로 내가 혹시 바꿔 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친구들은 n을 그냥 괄호 안에다 다 곱해버려요. 그래서 괄호 안에다 곱하면 이게 n 4제곱 플러스 2n 제곱의 형태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n제곱 이런 꼴로 바뀔 겁니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식은 뭐가 되는 거야? n제곱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식 빼기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n제곱 플러스 1로 바꾸고 여기서 n제곱을 빼니까 이 값은 1이 된다라고 풀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자체를 그냥 바로 어떻게 하라고요? 유리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n 곱하기에 그러면 얘를 유리화하면 n제곱에서 n제곱 지우니까 위에는 2만 남고 밑에는 한 다음에 이거 루트를 다 쓸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여기다 n제곱만 쓰고요. 여기다 플러스 n만 써서 그냥 1 더하기 1분의 2 해서 그냥 1 나온다 라고 여러분들이 풀어 가셔도 뭐 충분히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들은 연습을 안 해본 친구들은 한 번쯤 도전을 해보는 것도 뭐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서 푸는 것도 연습을 해보시고 완전 제곱식이 사실 하다 보면은 그냥 0분의 0 혹은 분자나 분모 중에 하나가 0 나올 때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 제곱식으로 했는데 내가 혹시라도 이게 0 나온다라고 하면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식 같은 경우에 이거 n이라고 생각하고 뒤에 n이라고 생각하면 이거 0이잖아. 그럼 여기도 0인데? 그럼 0분의 0이네? 그럼 이거 뭐지? 라고 이런 생각이 또 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긁적긁적 하지 마시고 이것은 유리화를 해서 풀어도 좋고요. 유리화를 해서 푼다 그러면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하니까 위에는 뭐만 남아요? 마이너스 4만 남고 밑에는 유리화하면 n제곱에서 n제곱 빼기 3을 빼니까 밑에는 3만 남겠죠. 그 다음 곱하기 한 다음에 얘를 유리화하면 밑에 뭐가 써지죠? n제곱 빼기 4는 무시하고요. 여기 플러스 n 이렇게 쓰겠습니다. 위에도 마찬가지로 유리화하면 분모를 유리하면 이게 n 플러스 그 다음에 루트 n제곱 이런 식으로 남거든요.
근데 여기는 2고 여기도 2가 될 테니까 그냥 얘는 1인 거야.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3분의 4다라고 쉽게 나와요. 근데 이것을 만약에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 풀겠다라고 하면 요 둘의 차이가 어디로 가는지 잘 안 보이잖아. 지금 그냥 0이 되는 것 같잖아. 그래서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좀 더 디테일하게 찾아내고 싶으면 분자 분모에다가 n을 곱하는 겁니다. 여기다 이렇게 n을 곱해. 그러면 어떤 식이 만들어져? 이 안에가 루트하고 n제곱 플러스 4n제곱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n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n의 제곱 이렇게 바뀌고 마이너스 n제곱 이런 식으로 바꿔 쓸 수 있어. 그러면 이 부분은 n제곱이 아니죠. 이게 n4제곱 마이너스 4n제곱 이렇게 바뀔 테니까 이 부분은 n제곱 마이너스 2의 완전 제곱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꿔 쓰시면 여기다 루트를 씌워서 이걸 지우고 이게 사라지니까 아 위에는 마이너스 2만 남아 라는 거고 밑에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n제곱이고 뒤에가 마이너스 루트 하고 얘가 몇이죠? n4제곱 마이너스 3n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될 테니까 이 완전 제곱식이 아 그럼 얘는 n제곱 마이너스 2분의 3이야. 그래서 n제곱 마이너스 2분의 3의 완전 제곱의 루트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지우고 나면 역시 몇 남아요? 2분의 3분의 위에가 마이너스 2 남는다. 그래서 2분의 3분의 마이너스 2가 된다라고 해서 마이너스 3분의 4가 된다라고 똑같이 구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완전 제곱식을 너무 좋아하는 친구들은 이런 식으로 완전 제곱식으로 여기도 뭐 루트 n들을 다 곱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는 방법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는 게 꼭 빠른 방법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리화를 빨리빨리 하는데 무시할 수 있는 뒷부분의 상수들은 유리화에서 무한대분에 무한대하면 상수항 뒷부분은 필요가 없는 거니까 우리가 필요한 최고차 개수만 빨리 찾아서 풀겠다라는 전략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이 극한값을 계산할 때 빨리 풀어가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방식들을 실제로 잘 사용하고 있는 건지 다시 점검을 해보시고 문제를 풀 때 빨리빨리 적용해서 풀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능에는 이 수열의 극한값 계산하는 문제가 만약에 나온다면 한 문제로 아주 쉬운 문제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뭐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3, 4월 앞쪽 모의고사에 살짝 어려운 문제들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수열의 극한에서는 무한등비급수 도형 활용 문제 정도 아니면은 수열의 극한에서 어떤 뭐 함수들과 결합되어 있는 형태의 뭐 Pn, Qn 찾는 이런 형태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잘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단순한 극한값 계산하는 것은 너무 걱정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풀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원리가 뭔지는 왜 그렇게 푸는지는 꼭 알고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꼭 고민을 하고 문제를 풀어가면 좋겠습니다.